여러분, 저 67살 최명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손주 서연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저를 경찰서로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서요. 제가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았는데 67살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그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말이죠. 3월 초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자마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며칠 출근해야 해서요. 서연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게 얼마만인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며느리랑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니,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표현도 약하죠. 명절 때 겨우 얼굴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던 터라 당장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집안을 돌아다니며 챙길 것들을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된장찌개, 김치전. 그래, 호박죽도 쑤어가자. 애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흘 동안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담아서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죠.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5살 된 서연이가 저만 보면 할머니 할머니 하며 안기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가 제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무거운 짐도 버스 안에서의 피로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짧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고, 이건 호박죽인데 소화에 좋아서, 이건 된장찌개인데 집된장으로 끓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감사한데요. 저희 냉장고에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서연이는 요즘 나트륨 섭취 제한 중이라 집에서 만든 음식은 간 조절이 좀 어려워서요. 나트륨 섭취 제한이요? 5살 애가?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건 샐러드와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현미밥이었어요. 서연이 앞에 놓인 접시를 보니 양배추 몇 조각에 방울토마토 2개가 전부더군요. 우리 서연이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겠는데? 할머니가 김치전 좀 구워줄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는 지금 소화비만 예방 식단 중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짠 식단이라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소화비만이라니요. 제가 봤을 때 서연이는 오히려 말랐어요.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요. 하지만 며느리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이 재울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옛날에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연아, 오늘은 그냥 자자.
할머니 오시느라 피곤하실 거야. 그리고 어머님, 서연이는 8시 반이 수면 시간이에요. 30분이나 늦었어요. 수면 루틴 깨지면 다시 잡는데 한 달 걸려요. 수면 루틴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한테 뽀뽀만 해주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아들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서연이 진짜 살이 찐 거니? 내가 봤을 땐 오히려 말라 보이던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육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혜가 육아에 대해 엄청 공부하거든요. 그냥 지혜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서연이랑 단둘이 있으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8시쯤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로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 그리고 소시지. 서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할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은 있는데 소시지는 없더군요. 대신 제가 싸온 멸치볶음이 있었어요. 서연아, 소시지는 없는데 멸치 먹을래? 할머니가 특별히 서연이 생각하면서 만들어 온 거야. 응, 할머니 멸치 맛있어. 계란 후라이 2개 부치고 멸치볶음 한 접시 덜어서 밥이랑 내왔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 먹고 나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간식 먹어도 돼? 그럼 우리 공주님, 뭐 먹고 싶은데? 초콜릿.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초콜릿 과자를 꺼냈어요. 시골 구멍가게에서 산 건데 서연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서연이랑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빈 과자 봉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서연이 먹인 거예요? 응, 서연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며느리가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님, 이거 당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서연이 하루 당분 섭취량을 벌써 초과했어요. 제가 당분 제한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근데 과자 한 봉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애가 먹고 싶다는데. 그 말이 잘못됐나 봅니다. 며느리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필요 없다고요? 어머님은 요즘 아이들이 당뇨병, 비만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서연이 건강 관리하는지 아세요? 알아요. 그런데가 아니에요.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도 서연이 식단 관리, 수면 교육,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은 모르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서연이가 겁먹은 얼굴로 제 뒤에 숨었어요. 저녁 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서연이한테 초콜릿 과자 먹이고 아침에는 멸치볶음에 계란 후라이 먹였대.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서연이 교육 문제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손주 생각해서 하는 건데 과자 한 봉지, 반찬 한 숟가락이 그렇게 큰 잘못이니? 엄마, 요즘 육아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엄마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요. 그냥 좀 참아주세요. 참으라고요. 내가 뭘 참아야 하는데. 아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물이 났어요. 손주 얼굴 보러 왔다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서연이와 집에 있었습니다. 서연이랑 인형놀이를 하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눈을 떠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서연아, 점심 먹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 내가 깜빡했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일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준비해둔 샐러드 재료들 뿐이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제가 싸온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했습니다. 김치도 꺼내고 멸치볶음도 함께 차렸어요. 서연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부엌에 들어오더니 냄비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점심에 뭐 먹었어?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줬어. 엄청 맛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에 서연이한테 된장찌개 먹이신 거예요? 응, 점심시간 놓쳐서 급하게.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나트륨 제한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된장찌개를요? 거기다 멸치볶음에 김치까지요? 그날 저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말도 안 걸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서연이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옆에 앉았어요. 밤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워킹맘이라고 눈치 주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나만 잘못된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집만 되는구나.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진짜 문제는 다음날 터질 거라는 걸. 서연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쳐버릴 거라는 것을요. 4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출근했고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젯밤 부부 싸움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봤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줘. 공룡 나오는 거.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읽어줄게.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며느리는 날 반기지 않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나는 그저 짐일 뿐인가? 그때 서연이가 제 볼을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순 없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며느리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를 확인했어요. 서연 점심 현미밥 100지, 닭가슴살 50지,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정확히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저울로 무게까지 재가면서요. 하지만 서연이 얼굴을 보니 먹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나 이거 싫어. 맛없어. 서연아, 엄마가 준비해 준 건데 먹어야지. 싫어. 할머니 멸치볶음 먹고 싶어. 안 돼. 오늘은 이거 먹어야 해. 서연이가 입을 삐죽 내밀고 울먹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저울로 재서 먹어야 한다니. 제가 아들 키울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결국 서연이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쩌나 싶었어요. 오후 3시쯤 서연이랑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인형을 들고 와서 소꿉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 서연이는 아기야.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햄버거, 피자, 치킨. 서연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놀이 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아기 여기 있어봐. 엄마가 맛있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서 서연이 엉덩이를 살짝 톡톡 쳤어요. 그냥 장난스럽게요. 우리 아기 엉덩이 통통하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깔깔 웃었어요. 할머니 간지러워 하면서 도망가고 저는 쫓아가고 그렇게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 눈치도 아들 눈치도 있고 손주랑 마음껏 놀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왔다. 서연이가 달려갔고 며느리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서연이 오늘 뭐하고 놀았어? 할머니랑 소꿉놀이 했어. 엄청 재밌었어. 그래. 점심은 잘 먹었고? 응. 근데 맛없었어. 조금만 먹었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숨만 쉬더군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어? 응. 할머니가 나 엉덩이 톡톡하면서 우리 아기 통통하네 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야채 썰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서연이를 봤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뭘 했다고? 엉덩이 톡톡? 이렇게. 서연이가 자기 엉덩이를 톡톡 치며 웃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마치 저를 범죄자 보듯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때리신 거예요? 뭐라고요? 때리다니요. 그냥 놀다가 장난으로. 장난으로요? 아이 엉덩이를 때리는 게 장난이에요? 때린 게 아니라 살짝 톡톡 친 거예요. 소꿉놀이 하면서 그냥.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체벌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떠는 건지 충격을 받아서 떠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퇴근해서 왔을 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밤 9시 서연이를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방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서연이 엉덩이 때렸어요. 엄마가? 진짜? 서연이가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가 엉덩이 톡톡했다고. 그건 놀다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서연이한테 뭐 잘못할 리가. 잘못할 리가 없다고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어머님 편만 들잖아요.
우리 서연이는요? 아이가 때렸다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서연이가 때렸다고 하면 때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항상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서연이랑 놀아주다가 살짝 엉덩이를 친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저는 그저 손주랑 친근하게 놀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건가요? 새벽 5시쯤 잠깐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7시였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때렸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동 학대? 상담? 설마 나를 신고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예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같은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요.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고 절차를 묻는다고요? 저를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7년을 살면서 경찰서는커녕 주민센터에서도 민원 넣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다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 방금 그게 무슨 전화였어요? 어머님께서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때렸다고 신고하려는 거예요? 놀다가 장난으로 엉덩이 살짝 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장난이라고요? 아이가 분명히 할머니가 때렸다고 했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나도 거짓말 안 해요. 서연이랑 소꿉놀이 하다가 애정 표현으로 톡톡 친 거라고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정 표현이 체벌로 표현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아동 학대라고 해요. 어머님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세대,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저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일 뿐이라는 거겠죠.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 며느리가 얼른 서연이를 안아들었어요. 안 싸워. 엄마랑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느꼈나 봐요.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며느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나 명숙이야. 어머, 명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큰일 났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서연이 엉덩이를 친 일,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얘기까지. 순자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너 지금 당장 집 내려와. 근데 서연이는 무슨, 며느리가 그 정도로 나오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뭐해? 경찰 올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신고 들어가면 조사받고 난리야. 그래도 손주 얼굴이. 명수가, 정신 차려. 내가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상황만 나빠져.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눈엣 가시야. 그냥 내려와서 상황 정리해.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지 시골 하늘이 그리웠어요. 오후 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나 준호야. 응, 아들.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통화 내용.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야, 나는 정말 놀이하다가 장난으로. 알아요, 엄마. 엄마가 서연이한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 근데 엄마,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요.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회사에서도 승진 탈락했대요.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날 선 반응을 보였는지, 육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뭔지, 며느리도 힘들었던 거예요.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게, 그 과정에서 저는 그저 방해물이었던 거죠. 준호야, 내가 집에 내려갈게. 엄마, 아니야. 내가 있으면 지혜만 더 힘들어해. 며느리 마음도 이해해.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내 잘못 아니야. 다들 힘든 거지 뭐.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올 때 들고 온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냉장고에 있던 제 반찬들도 챙겼어요. 며느리는 어차피 안 먹을 테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회사 조퇴했나 봐요. 엄마,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짐을 챙기는데 서연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싫어. 나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서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 곧 다시 올게. 서연이 착하게 잘 있어야 해. 알았지?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떼어내더니 저를 봤어요. 어머님, 가시는 거예요? 응, 너도 힘들 텐데 내가 있으면 방해만 될 것 같아서.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 반 동안 아들과 별말 없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됐어. 내 잘못 아니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짐을 들여다 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지혜 마음도 풀릴 거예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들어가. 아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집에 들어와서 텅 빈 거실을 봤어요. 며칠 동안 비운 집은 쌀쌀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명수가 집 도착했어? 응, 방금 들어왔어. 그래, 잘했어.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순자 말에 대꾸는 했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어디가 하면서 울던 모습이.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경찰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집에 내려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마당에서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손주 생각을 떨쳐내려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앞치마를 털고 나갔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남자 경찰관 1명, 여자 경찰관 1명. 혹시 최명숙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여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신고가 들어간 거였어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최명숙 씨, 지난주 서울에서 손녀분을 돌보신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때 손녀분의 엉덩이를 때리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놀다가 장난으로 톡톡 친 거예요. 소꿉놀이 하면서 우리 아기 엉덩이 통통하네 하면서 애정 표현으로.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뭐라고요? 장난으로 살짝 친 게 아동학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요즘은 아이 몸에 손 떼는 것 자체가 체벌로 간주됩니다. 신고인 측에서는 아이가 할머니가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고인이 누군데요? 며느리분이십니다. 윤지혜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신고한 거예요. 저는 정말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건데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언제 손녀를 봤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친 건지, 몇 번이나 친 건지,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67년 인생에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명수가.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경찰이 왔어. 며느리가 신고했대. 아동학대로. 뭐? 진짜로?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듣더니 욕을 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할머니가 손주랑 놀다가 장난친 게 아동학대라고? 요즘 세상 진짜 돌았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명수가 너무 상처받지 마. 며느리가 미친 거야. 하지만 순자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경찰 온 거. 네. 지혜한테 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너희 엄마를 신고한 건 내 아내잖아. 엄마, 지혜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말렸는데 소용없었다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승진 탈락하고 육아 스트레스에 저랑도 자꾸 싸우고 그래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니?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죠. 하지만 지혜 입장에서는 엄마, 제가 지혜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됐어. 이미 신고까지 들어갔는데 무슨 소용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표현이 죄가 되는 세상인가? 밤 10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게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워킹맘이라고 차별받고 승진도 탈락했어요. 5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서연이라도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작겜 제가 세운 규칙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든 식단도, 수면 루틴도, 그게 화가 났어요. 어머님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서연이 도시락 싸고 회사 가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서연이 씻기고 재우고 주말엔 영어 유치원 상담 받으러 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제게 완벽한 엄마가 되라고 해요. 워킹맘이면서도 아이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지쳤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회사가 있는 동안 우리 애가 맞았다는 게, 제가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미친 듯이 아동학대 상담 전화했고 신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서연이를 때릴 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장난으로 친 거라는 것도 서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제 스트레스를 어머님한테 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도 피해자였다는 걸.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여자였다는 걸. 지혜야. 네, 어머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 못했어. 어머님,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지. 그 마음 알아. 두 사람 모두 한참 울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서로의 눈물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도 힘들었구나.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해는 됐어도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명수가 어제 전화하고 나서 너무 걱정돼서 왔어. 고마워, 순자야. 순자는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사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잖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 명수가 내 생각엔 당분간 아들네 집에 가지 마. 며느리가 사과는 했어도 또 언제 돌변할지 몰라. 순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서연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준우예요. 어제 지혜가 전화 드렸죠? 응, 전화 받았어. 엄마, 지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 취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서연이 데리고.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주말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얼굴을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둘러 집 청소를 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방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다 잊혔습니다. 경찰 조사도, 며느리와의 갈등도.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안 왔어?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자주 볼게.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서연이가 제잘제잘 떠들어대서 조금은 나았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를 마당에 놀게 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나도 내 입장을 생각 못했어.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어머님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저 정말 미쳤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저녁 먹고 아들네 가족이 돌아갈 때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우리 공주. 할머니가 기다릴게.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관계도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지혜가 또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한데? 서연이가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대요. 할머니 그림을. 그런데 선생님이 할머니가 서연이한테 뭐 했어? 하고 물어봤대요. 서연이가 할머니가 엉덩이 톡톡했어 했대요. 그게 뭐가 문제야? 선생님이 지혜한테 전화했대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냐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또 패닉 상태가 됐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까지 찍혔다고. 이러다 육아, 방임으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건 너무 심한 생각 아니니? 엄마, 요즘은 그래요. 유치원에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바로 조사 나와요. 지혜가 그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니?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도 안 만나시고.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서연이 만나시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대요.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또 할머니가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된대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할머니가 손주 만나지 말라고? 엄마, 저도 이해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지혜가 너무 심하게 불안해해요. 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불안증 약.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손주 만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혜 상태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됐어. 엄마, 이미 며느리 마음은 정해진 거잖아. 나는 위험한 할머니고 서연이한테 나쁜 영향 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엄마. 지혜가 지금 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게 아니야, 준호야. 내 아내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한번 신고했던 사람이
또 신고할까봐 두려운 거지. 엄마, 알겠어. 안 갈게. 서연이도 안 만날게. 그게 니네한테 편한 거라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손주를 만날 수 없다니.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서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제 품에 안기던 모습이. 새벽 4시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겠다고.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명수가 왜 이 새벽에? 순자야, 나 서울 올라갈 거야. 뭐, 미쳤어? 며느리가 안 오라고 했잖아. 그래도 가야겠어. 서연이 만나야겠어.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말할 거야. 내가 위험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명수가 진정해. 지금 가면 상황만 더 나빠져. 이미 최악인데 뭐가 더 나빠져? 나는 내 손주 만날 권리가 있어. 순자가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면 너 또 울기만 할 거잖아. 그날 아침 순자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물러서면 서연이와는 영영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서 제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계속 말했어요. 명수가 진짜 괜찮겠어? 며느리가 또 경찰 부를 수도 있어. 괜찮아. 나 아무 잘못 없어. 손주 만나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택시를 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딩동. 잠시 후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명숙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서연이 보러 왔어. 어머님, 제가 준우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지혜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할머니가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명숙이 친구 순자야. 내가 같이 왔으니까 걱정 말고 문 열어. 우리 그냥 서연이 얼굴만 보고 갈게.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셋이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불안증 때문에 약도 먹고 있고. 알아. 그래도 나는 서연이를 만나야겠어. 나는 내 시어머니고 서연이는 내 손주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라니? 할머니가 엉덩이 톡톡했다는 게 이상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봐요. 이 집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눈빛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서연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소리치며 뛰어나왔습니다. 제 품에 안기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서연이 잘 잤어? 응. 할머니 왜 왔어?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서연이를 떼어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가셔야 해. 싫어.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혜야, 제발. 30분만. 30분만 서연이랑 놀게 해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님이 서연이랑 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안아만 있을게. 그것도 안 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서연이 키우는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완벽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면 그게 다 무너져요. 그게 다 무너진다고?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게 뭘 무너뜨려? 어머님 방식이 문제예요. 옛날 방식으로 아이 키우시잖아요. 과자 주고 마음대로 엉덩이 치고 그런 거 요즘은 안 통해요.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명숙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줌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가족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가족이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회사 조퇴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서연이 보러 왔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근데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손주인데 왜 못 만나야 해?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준호야, 어머님한테 다시 말씀드려. 지금은 정말 안 된다고. 아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빠. 할머니 못 오게 하는 엄마가 나빠. 서연아. 며느리가 놀라서 서연이를 봤어요. 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 엉덩이 톡톡한 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 뭐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어. 할머니가 뭐 했냐고. 나는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엉덩이 톡톡했다고 말했어. 장난치면서.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었어.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림. 할머니랑 나랑 웃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럼 선생님은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아들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 들렸습니다. 네, 최서연 어머니시죠?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서연이가 할머니 엉덩이 톡톡했다고 말한 거요. 그게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아, 그거요?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서연이가 너무 귀엽게 얘기하길래 할머니랑 많이 친한가 보다 했죠. 그림도 정말 예쁘게 그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한테 전화하신 건 뭐 때문이었어요? 아, 그건 서연이가 며칠 동안 식사를 잘 안 해서요. 집에서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나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의심한 게 아니라 걱정해서 전화한 건데, 저는 또 최악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서연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이제 안 싸워요? 할머니랑 엄마.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응, 안 싸워. 이제 안 싸울게. 순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휴, 내가 괜히 따라온 줄 알았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싸왔던 반찬들도 꺼내서 차렸습니다. 어머님, 이 멸치볶음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면 된 거지. 서연이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먹고는 할머니 아하고 제 입에도 넣어주고 그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어머님 안 보는 일주일 동안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급식을 남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랬구나.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 섰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같이 하자. 둘이서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불안증이랑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 잘 생각했어. 사실 어렸을 때부터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항상 완벽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을 때 제가 실패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연이라도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지혜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일도 하면서 서연이도 키우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군 이유가 또 있어요. 뭔데? 제 친정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체벌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소한 실수에도 때리고.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맞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과민 반응한 거구나. 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패닉이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다르시잖아요. 어머님은 사랑으로 그러신 건데 저는 그걸 구별 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지혜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거실에서는 순자가 서연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녁 9시쯤 서연이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재워줘. 그래, 할머니가 재워줄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서연이 수면 루틴은. 아, 됐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재워주세요. 고마워, 지혜야. 서연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서연이가 제 품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너무 슬퍼. 할머니도 서연이 없으면 슬퍼.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온 거야. 할머니, 이제 자주 와? 응, 자주 올게. 우리 서연이 보러. 서연이가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순자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세요. 며느리가 제게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시골로 내려갈게요.
주말에 서연이랑 같이, 그리고 어머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어머님 육아 방식도 존중할게요.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을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나름대로 서연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나도 내 방식 존중할게. 요즘 육아 많이 배워야겠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서연이 엉덩이는 톡톡 앉혀주시면 안 될까요? 장난이어도요. 요즘은 정말 그런 거에 민감해서요. 아, 그래.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대신 다른 스킨십은 많이 해주세요. 안아주고, 볼에 뽀뽀해주고, 그런 건 좋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휴, 드디어 해피엔딩이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순자야, 고마워. 따라와줘서.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순자도 같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다는 것.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도 배워야 한다는 것. 요즘 육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 제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며느리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같이 밥 먹자. 그래, 우리 공주. 할머니 일어났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 같이 먹고 가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솜씨가 좋더라고요. 지혜야, 너 요리 잘하는구나. 준호가 복 많이 받았네.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다음에 멸치볶음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줄게. 우리 서연이 좋아하니까.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 응, 할머니 곧 올게. 서연이도 할머니 집에 놀러 와. 응, 나 할머니 집 가고 싶어. 며느리와 아들이 버스터미널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엄마가 되려고요. 나도 배웠어.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는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말했어요. 명수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응, 나도 다행이야.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주고받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리고 어머님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순자가 옆에서 물었어요.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응,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마당에 나가 고추밭을 보니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며느리와 서연이 오면 이 고추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겪어보네요. 손주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고 며느리와 크게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며느리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